자, 여기 오늘 생태계를 한번 마무리 해보도록, 쌤이. 자, 42페이지 한번 가볼래? 자, 42페이지 가면 이제 개체군과 군집이 있는데, 개체군은 한 종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 그치? 한 종의 무리를 개체군이라고. 이 군집은 여러 종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자, 동일종이다. 얘들아, 동일한 종. 이게 중요한 말이죠. 동일한 종. 자, 그러면 이제 개체군의 이제 밀도 이제 공식이 하나 있는데, 여기 나와 있어요. 밀도. 자, 한번 봐볼까? 밀도.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그런 말 하지 마. 자, 얘들아, 호랑이의 밀도가 높다. 그런 말을 해볼게. 자, 호랑이가 10마리가 있으면 많은 거야, 적은 거야? 모르는 거야. 왜? 지구상의 호랑이 10마리인 건지, 노원구의 호랑이가 10마리인 건지에 따라서 달라지지. 그래서 여기 뭐분의 뭐? 면적분의 개체수라고 하죠. 면적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 자, 이게 첫 번째 공식. 이게 이제 밀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밀도를 증가한다. 그러면 호랑이가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면 되는 거고, 많이 태어나면 돼요. 두 가지. 출생을 많이 하면 되고, 이입,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그 반대는 뭐라 그래? 사망과 이출. 바깥으로 나가면 되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이 그래프를 우리 개체군의 두 가지 그래프가 있죠. 이걸 장곡선이라고 합니다. 이거 생장곡선.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개체수예요. 자, 이론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어떤 동물이 있어. 어떤 생물이 있는데 걔가 하나였는데 두 개가 됐어. 그럼 두 개가 몇 배 돼? 몇 개? 4개, 8개, 16, 32, 64, 128, 256, 512, 1028 그만할까? 왜? 그 다음 몰라 나도.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증가한다고 하니? 기하? 급수적으로. 이거 이론적인 거야. 이론적으로. 근데 실제로는 그럴 수가 없어. 만약에 이 교실만한 곳에 뭔가를 키웠는데 그렇게 늘어날 수 있어? 왜? 먹이, 서식지, 뭐 기타 등등 뭐. 그 다음에 공급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걸 다 뭐라고 하냐? 환경 저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는 뭐냐면 이렇게 가다가 만나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환경 수용력이라고 합니다. 딱 거기까지만. 그래서 얘를 실제 곡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 곡선은 무슨 자야? 소문자 S. 얘는 무슨 자라고 하니? 제2자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쭉 가고, 그러니까 이 차이를 다 뭐라고 하냐면 환경 저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 곡선이 되지 못하는 이유. 그러면 이 환경 저항이 여기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그렇지?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먹이가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서식지. 이렇게 부족합니다. 부족한 게 두 가지가 있어. 그 다음 증가하는 게 뭐가 있을까? 질병이 증가해요. 그 다음에 천적이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노폐물이 증가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증가하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부족한 것들도 있죠.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다시. 그러니까 똥을 많이 싸버리면 거기에 이제 서식지가 감소가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곡선을 뭐라고 하냐면 주로 S자 모양의 실제로 무슨 곡선이야? 장곡선이야. 근데 왜 선생님이 이 장자를 많이 강조하냐면 전. 근데 이건 외우기 쉬워. 왠 줄 알아? 니은이 있네. 그래서 니은이 있는 게 존에 니은이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곡선과 이 곡선의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뭐냐면 그래서 살짝 올려볼까? 이 내용을 살짝 올려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생존곡선입니다. 1형, 2형, 3형이 있죠. 그러니까 동물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1형을 우리가 사람형이라고 해요. 얘가 수명이에요. 시간. 그러니까 사람은 실제로 언제 많이 죽어? 늙어서 많이 죽지. 죽을 때 되면 죽어. 그게 사람형이야. 그럼 두 번째가 뭐냐면 다람쥐형이야. 자, 마지막에 어류형이라고 하죠. 또는 이제 굴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류나 굴은 초반에 막 몇십만, 몇백만 마리가 한꺼번에 막 태어났는데 다 죽어. 초반에. 그래서 굉장히 소수만 살아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투형은 적당히 죽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얘들아, 주의할 점은 Y축 값이야. 봐봐. 몇 퍼센트가 죽었어? 90%가 죽었죠? 그 다음에 또 어때? 또 90%가 죽었죠? 그러니까 얘가 300이고 얘가 600이고 얘가 1000이 아니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다람쥐 입장에서는 처음에 어때? 초반에 900마리가 죽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3형인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가 비율로 줬기 때문에 이거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이해됐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갈수록 3, 2, 1으로 갈수록 특징이 있지. 무슨 특징이 있어? 사람명으로 갈수록 덩치가 커요. 크기가. 크다야. 두 번째, 수명이 어때요? 길다. 그치? 세 번째 또 뭐가 있을까? 자손의 수가 많아, 적어? 자손의 수가 적습니다. 자,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수십만, 수백만 마리 낳지. 그치? 뭐 이런 특징으로 1형, 2형, 3형을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 한번 읽어보면 돼요. 됐죠? 요런 게 있다. 간단하게만 선생님이 한번 봤어요. 자, 요거는 그냥 상식이야. 이거 모르면 그냥.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생식 전 연령층, 생식 연령층, 생식 후 연령층. 이거는 그 생물학적인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현재 우리 인간을 굳이 따지자면. 그러니까 이거는 생식 전. 그러니까 얘는 지금 발전하고 있지. 얘가 그대로 올라갈 거 아니야. 얘는 안정형이고 얘는 쇠퇴형이지. 역삼각형이라. 그래서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자, 밑으로 한번 볼까? 개체군이 이제 주기적 변동. 말 그대로 개체군이니까 한 종이 숫자가 막 줄었다 늘었다 하는 이유가 있는데, 자, 그래프 한번 봐봐. 첫 번째. 여기 보면, 자, 이거 붉은색으로 한번 색칠 한번 해줄래? 이거 붉은색. 요거 색칠. 이게 바로 돌말. 이게 생물이야. 돌말이, 자, 처음에 겨울에는 좀 줄어들었다, 갑자기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조금 늘어났다 이거. 그럼 이거는 뭐냐? 아, 돌말이 개체수가 증가하려면 세 가지. 3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그 3박자가 뭐냐면 1번 영양염료, 2번 빛의 세기, 3번 수원입니다. 그러니까 저 세 개가 퍼펙트하게 세 개 다 있을 때만 증가해. 그러니까 하나라도 감소하잖아. 그럼 얘는 영양료가 갑자기 감소했기 때문에 얘가 어때? 시간차로 감소하는 거야. 두 개만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세 개가 다 많을 때만 증가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죠. 그 다음 빛의 세기가, 우리나라는 빛의 세기가 언제 가장 높아? 하지. 6월 22일. 수호는 언제 더워? 6월 22일 날 우리가 가장 덥니? 8월에 덥지. 그래서 얘가 한 8월쯤 돼요. 수호는 한 8, 9월. 얘는 6월달.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빛의 세기가 먼저 최고점 오고 수온이 나중에 있다는 거. 이거 한번 체크하면 되고. 자, 오른쪽 그림. 자, 왼쪽은 우리가 단기적 변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1년 주기로 하죠. 겨울, 봄, 여름, 가을. 근데 얘는 어때? 장기적이야. 이거를 다른 말로 포식과 피식이라고 합니다. 자, 1845년부터 1935년. 거의 몇 년이야? 얘들아? 거의 100년이잖아. 거의 100년 주기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신토끼와 얘가 지금 피식자고 얘가 포식자죠.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포식자가 피식자를 다 먹을 일은 없어. 이해되지? 그러니까 절대 눈신토끼가 멸종당할 일이 없다는 거. 요거는 나중에 한번 더 다시 얘기하고. 자, 넘긴다. 자, 이 정도만 해도 되고요. 자, 밑에 여기 동그라미 하나만 쳐줄게. 개체군 뭐라? 안에서, 그러니까 한 종 안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 서로. 그 중에 첫 번째는 텃세야. 이거를 이렇게 쓰는 순간 엿된다. 완전히 세된다. 텃세 벌드가 아니야. 이 세자가 무슨 세자냐면 이 벌드가 아니라 세력권이라고 하는 거지. 이해되지? 자, 잘 들어봐. 선생님이 하나만 얘기해 볼게. 얘들아, 까치가 까마귀를 공격했어. 까치가 까마귀가 오면 막 둘이 막 싸운다. 이건 까치가 텃세 부린 거야. 개소리라고. 왜? 까치하고 까마귀가 다른 종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텃세라는 말을 쓰면 안 돼. 까치가 까치 공격할 때만 텃세야. 이해됐지? 까마귀가 까마귀만 공격했을 때만 텃세야. 그럼 선생님 까치가 까마귀 공격하면 뭐죠라고 하면 다른 용어가 다 있어. 이해되지? 그러니까 텃세는 같은 종에서만 쓸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순위제 있어요. 원숭이 같은 경우, 그러니까 닭이라든지 걔네들은 순서가 있어. 1번 닭, 2번 닭, 3번 닭이 있어서 먼저 모이를 주면 먹는 순서가 따로 있대. 그래서 그런 순위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단종이야. 리더제. 리더제 하면 뭐냐면 늑대. 리더제하고 순위제 차이점이 뭔지 알아? 순위제는 1번, 2번, 3번, 4번 끝까지 번호가 있고, 리더제는 리더 외에는 나머지는 평등해. 그러니까 늑대는 우두머리 빼놓고는 평등.
그치? 그러니까 순위제는 꼭 뭐가 필요하냐면 서열이 필요해. 서열. 근데 리더제는 서열이 필요 없죠. 봐봐. 여기 서열은 순위제한테만 쓸 수 있어. 왠지 리더가 있으면 서열이 있을 것 같잖아. 서열 없어. 알았지? 그래서 서열은 순위제한테만 쓸 수 있다는 거. 자, 그냥 마지막 사회생활. 꿀벌이나 개미들은 어때? 일벌, 여왕벌, 숫벌, 막 그런 식으로. 그래서 조금 이렇게 분화가 돼 있어서 사회생활 한다는 거. 자, 요게 지금 대표적으로 네 가지 개체군 내 상호작용이 있는 거죠. 자, 이거 세력군 보이지? 은어가 은어를 밀어내는 거야, 서로. 이거 내 구역, 뭐 이런 식으로. 자, 문제도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이제 군집 한번 얘기해 볼까? 자, 여기 요거 밑줄만 생태적 지위라는 말이 있죠.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 이거 두 개를 더한 값을 우리는 생태적 지위라고 하는 겁니다. 자, 먹이와 공간지. 이거 다른 말로 서식지라고 해요. 얘들아, 북극곰이 있어, 얘들아. 봐봐. 북극곰하고 선생님 코끼리와의 관계를 연구를 한번 해볼게. 개소리야. 왜 선생님 개소리라고 할까? 북극곰하고 있잖아. 코끼리는 만날 일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럼 걔네들이 상호작용할 일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 말하는 건 뭐냐면 생체적 지위가 어느 정도 겹쳐야 서로 뭔가 작용을 할 거 아니야. 아, 둘이 싸우든 멱살을 짚고 뭐 할 거 아니야. 근데 먹이가 겹치든 특히 공간이 겹쳐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북극곰하고 누가 겹쳐? 물개. 그치? 걔네들은 겹치지. 왜? 그러니까 막 잡아먹으려 하잖아. 보이니까. 곰이 막 쫓아가서 막 물개 먹고 막 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생태적 지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두 가지. 자, 군집의 구조가 있는데, 자, 여기 이제 뭐 중요한 거 얘기하죠. 방형구라고 하는 거, 이거 학교에서 배웠죠? 이게 아마 서술형, 여기 나오면 시험에 서술형으로 나올 겁니다. 어때? 아직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 요거. 자, 간단하게 빨리 얘기해 볼게. 간단하게 빨리. 첫 번째, 밀도는 우리 이미 얘기했어. 자, 공식이 뭐냐면 면적분의 개체수. 자, P도 말고 빈도부터 해볼까? B는 뭐냐면, 자, 빈도는 뭐냐면, 사실 영어로 하면 프리퀀시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빈도니라고 하는 그거하고 이제 비슷한 거긴 한데, 자, 외울 때는 비읍분의 비읍 이렇게 외우면 돼. 비읍분의 비읍 외우면 돼. 자, 그럼 비읍이 뭐냐? 자, 여기 봐봐. 얘가 있잖아. 바둑판처럼 해놨지? 자, 총 몇 개야? 가로 10칸, 세로 10칸이니까 100칸이야. 이게 이거 한 칸을 방형구 숫자라고 하는 거야. 됐죠? 그럼 총 방형구 숫자, 조상, 이게 무조건 100분의로 계산하면 돼. 자, 그러면, 자, 여기 몇 칸이야, 한 칸에? 이거를 몇 개로 씌우라고? 한 개 방형구로 씌우는 거야. 다시, 개체수는 몇 개야, 얘? 그러니까 다르지. 밀도하고 빈도는 그래서 달라요. 이해됩니까? 자, 얘는 100분의 하나, 둘, 그러니까 얘는 만약에 동그라미가 뭔데? 동그라미 민들레잖아. 자, 민들레만 해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끝. 100분의 6, 0.06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끝. 이런 식으로. 이해되죠? 자, 얘네들을, 자, 밀도 나왔잖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간 학교만 선생님이 이제 정리해 줄 건데, 자, 봐. 얘네들 합이 중요해요. 항상 합이. 합이 몇이야? 2db잖아, 2d. 20이잖아. 그럼 얘는 20분의 2지. 전체 합분의, 그러니까 전체 밀도분의 얘 밀도가 몇 %야? 그렇지. 이 10%를 우리 상대 밀도라고 한다고요. 그럼 빈도도 상대 빈도가 나오겠죠. 왜? 0.02, 0.06, 0.08을 또 합을 딱 때리면 얼마다? 0. 얼마 나오니? 1을 얼마야? 0.16이지, 그치? 0.16. 0.16분의 2니까 몇 %야? 8분의 1이니까 12.5%. 선생님 잘하지? 12.5%. 깔끔히 나오잖아. 무조건 이렇게 딱딱 떨어지거든. 이렇게. 이거 상대 빈도라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 P도 한번 얘기해볼까? P자가 무슨 P자야? 피해자. P자가 무슨 P자야? 덮을 P자야. 피의자. 아니면 피폭. 피폭 뜻이 뭐야? 방사능에 피폭됐다? 방사능에 영향을 받았다. 그 말이죠. 방사능에 덮인 걸 피폭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P는 뭐냐? 덮을 P자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전체 면적에서 그 식물체가 덮고 있는 면적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계산하기가 조금 복잡하니까 야, 뭐라고? 그냥 계급으로 줘봐라.
이 계급은 뭐냐면 그냥 이 숫자를 피도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거야. 그럼 합이 얼마니? 1, 2, 2니까 5분의 1이니까 몇 퍼센트? 20% 나왔잖아. 20%, 40%. 깔끔하지? 자, 그럼 이걸 왜 계산해? 자, 끝났습니다. 이 왜 계산하냐면 요거 두 개, 요거 딱 세 개를 더하지. 그러면 뭐가 나와요? 이걸 중요도라고 합니다. 그 생태계의 중요도. 그럼 만약에 이 중요도 값이 가장 커. 누가 가장 커? 토끼풀이 크지? 우린 이 토끼풀 뭐라 그래? 우점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면 반대를 뭐라고 하니? 희소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자, 여기 학교 들어간 사람들은, 자, 이 부분이 들어간 사람들, 선생님이 실제 요것과 관련된 문제를 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산해보면 돼요. 아무리 공식을 너희들이 뭐 외우든 말든 처음에는 외우지 말고 그냥 보고 풀어도 돼. 몇 개 딱 풀잖아. 한 3개 정도 풀면 감이 딱 와. 알았죠? 그러니까 대충 이런 느낌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줍니다. 이건 뭐 다 복잡한 거 없어요. 이거 우리가 계산할 일은 없고. 그러니까 밀도, 빈도, 피도, 뭐 비읍은 뭐다? 빈도는 비읍분의 비읍이다. 전체 방향구 숫자분의 방향구. 방향구는 뭔데? 칸수. 됐지? 항상 애들아, 퍼센트는 총합이 몇 퍼센트가 나와야 돼? 100%가 나와야지. 그럼 만약에 물음표 때려도 상관없어. 이건 물음표 때린들 50% 그냥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풀면 나중에 계산이 다 가능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로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걸로. 자, 군집의 종류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읽어봐 보세요. 육상에 있겠죠. 열대우림이주, 뭐 황혼이 있고 수생군집이고. 이거 아마 학교에서도 대충 배웠을 거야. 자, 4번 군집의 생태분포가 있어요. 자, 이거 보면 두 가지만 강조할게요. 수평분포가 있고 수직분포. 자, 우리가 현재 봐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 선생님이 딱 있는데 수평은 뭐냐면 이거야. 지표면을 기준으로. 지구를 지표면으로 이렇게 해서 생태분포가 나눠져. 자, 우리는 무슨 위도에 살아? 중위도에 산단 말이야. 이게 수평분포야. 그러니까 뭐에 따라 나는 거야? 위도. 위도. 만약에 우리가 고위도로 가면 추워지지. 저위도로 가면 어떻게 돼? 더워지잖아. 근데 더운데 얘들아 비가 안 와. 우린 거기를 뭐라 그래? 사막이라고 해. 그러니까 위도에 따른 수평분포는 위도에 따르잖아. 그 두 가지가 결정을 한다고. 그 생태분포를. 뭐하고 뭐? 기온하고 강수량이 결정을 해. 여기 나왔지? 이 두 가지가 결정하는 걸 우리 뭐라고 하냐? 수평분포라고 하는 거야. 그럼 수직은 뭐냐? 지금으로부터 수직은 뭐냐면 여기 위아래. 그럼 위에 뭐가 있는데요? 아니 여기 말고 비슷하잖아. 여기하고 불암산 산꼭대기. 뭐 얼마 차이는 안 나겠죠. 거기하고 여기하고 생태분포가 달라? 다르겠죠. 왜? 뭐가 차이가 있어? 온도가 차이가 있지. 거기는 훨씬 더 춥잖아. 온도가 더 낮겠죠. 훨씬은 아니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좀 산이 더 높다라고 하면 차이가 더 클 거 아니야. 강수량은 거의 비슷해. 여기에 비가 왔는데 얘들아 불암산은 비가 안 와? 아니. 그래서 이거는 고도에 따른 분포고 기온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강수량은 별 의미가 없어요. 고도는. 산 위, 산 아래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죠. 이거는 시험에 나오더라도 너희들이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다시. 온도가 높은데 비가 많이 와. 거기를 뭐라 그래? 열대 우림이라고 하지. 그치? 자, 온도가 높은데 비가 안 와. 사막이라고 하겠죠. 자, 겁나 추워. 툰드라. 이렇게 나죠. 툰드라. 비도 안 오고 그냥 겁나 추워. 저 시베리아 거기. 그런데. 이거는 이런 거 잘 안 나와, 얘들아. 그럼 이거 하나만 알자. 얘들아, 우리는 침엽수가 있고 화렵수가 있지. 추운 곳으로 갈수록 침엽수야, 화렵수야? 자, 캐나다 하면 생각나는 게 뭐니? 단풍? 단풍이기도 하지만 거기 다 소나무야. 스키장 가면 다 소나무밖에 없잖아. 침엽수야. 여기 봐. 자, 이게 산이야. 관목이라는 애들이 있지. 거기다 써. 호빗이야, 호빗. 얘 무슨 나무냐? 키 작은 나무라고. 관목은 있잖아. 어린 나무가 아니야. 어린 나무가 아니라 얘는 다 큰 애인데 그냥 키가 작은 애야. 왜? 기온이 낮아서.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얘기했지. 추운 곳일수록 뭐? 먼저 침엽수야. 침엽수. 크리스마스 나무 있잖아. 걔 추운 곳에 있잖아. 크리스마스 트리. 캐나다 같은 데 가봐. 다 거기는 소나무밖에 없어.
자, 그 다음에 뭐냐면 화렵수지. 근데 낙엽이 떨어져. 왜? 추우니까. 근데 아예 춥지 않으면 이제 뭐야? 항상 녹색인 화렵수지. 이런 식으로. 순서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관목, 침엽, 화렵. 끝. 이걸 이제 수직분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살짝 위로 올라가지 않았어? 이유가 뭔지 알아? 남쪽이어서. 남쪽이니까 좀 더 더울 거 아니야. 북반구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살짝 위로 올라가죠. 이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관목이 키 작은 애들이다. 키 작은 애들. 키 큰 애들은 또 다른 말로 이제 교목이라고 하는데 뭐 대충 얘 천이. 이거 천이 나오는 애들은 또 중요하죠. 천이는 영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나? 천이는 change라고 해. change. 영어. 얘들아 변화하는 거야. 이거는 단시간이 아니라 얘들아 수백 년. 수십 년, 수백 년이 거쳤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 아무것도 없었어. 자, 이것부터 한번 해볼까? 자, 그림으로 바로 갑시다. 그림으로. 자, 이게 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천이. 자, 천이를 크게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자, 물에서 시작하면 우리가 습성천이라고 해. 그 다음에 땅에서, 황무지에서 시작하는 걸 우리가 건성천이라고 해. 건성천이. 자, 습성천이. 여기 나와있죠? 뭐, 수번 이렇게 나와있고. 자, 건성천이부터 해봅시다. 자, 처음에 용암대지라고 하는데, 이거 황무지라고도 하죠. 황무지. 자, 우리가 첫 번째,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나온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개척자라고 하는 겁니다. 최초의 생명체. 이게 지유류예요, 지유류. 1차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화성 같은 토양에 처음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얘는 사실 지유류는 무슨 종이죠라고 하면 얘는 조류와 균류의 공생체입니다. 그냥 써놓기만 하세요. 이 지유류. 그래서 자, 요거를 1차천이라고 해요. 1차천이. 1차천. 1차천이는 황무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때로는 용암대지. 용암이 뭔지 알지? 용암이 흘러버리면 그냥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용암대지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풀떼기가 나요. 초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야? 관목이 나옵니다. 관목. 관목은 아까 뭐라고 했어? 키 작은 나무. 자, 그 다음에 양수림. 아까 우리 첫 시간에 양지식물이야. 소나무 주로. 생긴 것도 소나무야. 그 다음 뭐야? 호나무 섞어.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음수림. 음지식물이. 그래서 나무에 얘가 이제 클라이막스라고 해서 이걸 뭐냐면 극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클라이막스. 마지막 최초. 마지막 끝. 더 이상 나오는 게 없죠. 자, 근데 여기 2차 천이가 있습니다. 자, 한번 써볼게요. 1차 천이는 어디서부터 시작해? 두 가지. 아무것도 없는 것. 그럼 2차 천이는 뭐냐면 원래 이 숲이 있었어. 근데 갑자기 외부적인 환경이에요. 그게 뭔데요? 갑자기 홍수가 일어나서 그 생태계가 싹 쓰러져. 그 다음에 산불이 나. 아니면 산사태. 아니면 인간이 그걸 어떻게 하냐면 개간을 시켜버려 싹 밀어버려. 뭐 이런 종류. 그렇게 되면 처음에 지유류가 나타나지 않고 누가 나타나? 풀떼기가 나타나. 그래서 얘가 개척자가 되는 거야. 얘가 2차 천이의 개척자. 됐죠? 그래서 얘는 처음에, 그러니까 이런 홍수나 산불, 산사태, 뭐 개간 이 다음에는 초원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거. 그 다음에 관목, 양수, 호남, 음수림 순으로 이렇게 간다라는 거. 뭐 이 정도? 이 정도 체크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얘가 양지식물이야. 양지식물 여기 소나무 얘들아. 소나무 하나만 써줘. 알겠죠? 소나무가 양지식물. 소나무. 소나무. 호남림, 음수림. 이렇게 쭉 써주면 됩니다. 자, 혹시 선생님이 키가 작은 나무 얘기했지? 키 작은 나무 이름이 뭐냐면 관목이야. 어린 나무를 뭐라 그래? 어린 나무를 묘목이라고 해. 들어봤지? 자, 그러면 자, 양수림에서 선생님 물어볼게. 양수 묘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음수 묘목이 있습니다. 누가 우세할까요? 누가 이겨? 얘가 이겨요. 왜요? 이 밑에는 이미 그늘져 버렸잖아. 그래서 누가 이겨? 음수 묘목이 이기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제 뭐로 바뀌어? 호남으로 바뀌고 또 시간이 지나면 다 음수림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음수 묘목은 언제부터 이기기 시작했냐면 양수림에서부터 이미 이기기 시작한 거야.
여기서부터 이기기 시작한 거야. 이렇게. 이해되죠?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자, 만약에 천의를 배웠다.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최소 하나.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복습을 해줄게. 중요한 포인트.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하나 빠뜨린 게 뭐냐. 건성천이 얘기했잖아. 습성천이가 있어. 그러니까 물에서부터 시작하는 건데 습성천이 원래 개척자가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1차 천이는 지의류. 자, 2차 천이는 초원. 그 다음에 습성천이의 개척자를 여기 나왔죠. 습원 또는 수생식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얘는 1차 습성천이의 개척자.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1차인데 습성천이의 개척자. 그래서 개척자를 우리가 3가지를 배웠어요. 3가지. 자, 됐죠? 자, 넘어갑니다. 선생님 욕심 부립니다. 오늘 생태계를 한번 끝내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아까 선생님이 개체군 뇌라고 했는데 이제 개체군 뭐야? 간이라고 하죠. 이제 다른 종 사이에서. 이게 다른 종이라는 뜻이죠. 다른 종에서.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이 보면 그 다음 페이지. 자, 첫 번째 앞에가 선생님 뭐라 하냐면 이제 경쟁이라는 게 있죠. 경쟁. 여기 보면 경쟁이 있지, 경쟁. 경쟁. 자, 선생님이 이제 딱 보면 이게 경쟁이야. 자, A종하고 B종하고 이게 지금 생장 곡선입니다. S자 모양 됐잖아. A종하고 B종하고 붙었어. 말 그대로 경쟁 붙어. 근데 중요한 건 B종이 어떻게 된 거야? 이건 멸종이 됐다고 해서 이거 중요한 거 경쟁 이거를 베타의 원리. 베타라는 건 뭐야? 베타적이다. 한 종이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무조건 한 종이 사라집니다. 멸종이 됩니다. 한 종이 사라져요. 멸종이 되는 거야. 경쟁 베타. 됐지? 자, 이렇게 하나 사라져야 돼요. 자, 얘는 지금 단독 배양이야. 따로따로 키웠을 때 이렇게 됐을 거라고. 자, 두 번째. 애들이 둘이 붙었어. 어쨌든 붙긴 붙잖아. 근데 꼭 한 종이 멸종될 필요가? 그걸 뭐라 그래? 분소라고 하나. 나눌 뿐, 소식지. 그러니까 너 저기 살아. 나 여기 살게. 너 저거 먹어. 나 이거 먹을게. 이거를 분소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분소. 그냥 포식과 피식. 아까 얘기했지. 먹고 먹히는 관계. 여기 나왔잖아. 먹고 먹히는. 이게 A종 뭐야? 이걸 이제 주기적으로 변하죠. 주기적으로. 자, 그런데 여기서 포식과 피식을 어떻게 찾죠? 하면 찾기 쉬워. 왜 찾기 쉬워? 항상 누구 개체수가 많아? 호랑이가 많아? 아니면 사슴이 많아? 사슴이 개 많아. 그래서 여기 보면 A종이 지금 숫자가 훨씬 많지. 얘가 피식입니다. B가 포식이에요. 자, 너희들이 보는 법이 2가지야. 자, 얘들아. 보는 법 2가지란 뭐냐면 피식의 특징이 뭐냐면 피식자는 첫 번째 개체수가 어때요? 훨씬 많다야. 비교 불가능해요. 훨씬 많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피식자는 얘들아 피식은 누가 쫓아가니? 포식이 쫓아가지. 막 쫓아가. 고양이가 생쥐를 쫓아가. 그러면 누가 먼저 방향을 바꿔? 도망가려고? 피식이 바뀌어. 그래서 그래프가 먼저 변합니다. 알겠죠? 먼저 꺾여요. 그래서 얘가 먼저 꺾였지. 먼저 감소하니까 어때? 포식자가 뒤늦게 꺾입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이해되지? 막 피식자가 증가하잖아. 그러면 얘가 먹을 게 많으니까 막 가잖아. 근데 어느 순간 어때? 갑자기 숫자가 줄어들지. 왜? 얘가 많으니까. 그건 어때? 나중에 이제 꺾이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그래프가 디테일하게 나와. 그러면 디테일하게 나왔을 때 어때? 개체수가 많은 거, 그 다음에 그래프가 먼저 바뀌는 게 항상 피식이다. 그럼 포식은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개체수가 적고 그래프가 나중에 변하는 걸 우리가 포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자, 이게 뭐 대충.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말로 이제 공생이 있습니다. 공생.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무슨 공생? 둘 다 개이득. 둘이 서로 이득이 되는 상리공생. 말미장구와 흰동가리, 니모. 그 다음에 편리공생. 편리는 뭐야? 한쪽은 이득이고 한쪽은 이득도 손해도 없는 거. 여기 말이지. 빨판성과 거북. 얘만 이득이야. 플러스. 됐죠? 자, 마지막에 기생은 뭐냐? 기생충은 플러스, 동물은 뭐가 돼? 숙주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그래서 이제 그래프로도 나오기도 하니까 그래프로 잘 봐주면 되는 겁니다. 됐죠? 됐고. 자, 그 다음 페이지.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자, 여기도 문제도 숙제는 자, 여기가 이제 대부분 이제 그 나오는 내용들이야. 이거 안 배우는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여기는 다 배우는 것 같은데. 자,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총 생산량, 순 생산량, 생장량 이런 말이 있어. 여기서 총 생산량은 뭐냐면 이 생산량은 생산자. 얘들아, 생산자는 한 종이야, 여러 종이야? 여러 종이지. 모든 식물이 광합성 한 양을 우리가 총 생산량이라고 하는 거야. 이제 공식처럼 하나 해볼까? 여기 총 생산량. 얘가 그러니까 생산자가 광합성을 한 그 총량을 총 생산량이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는 두 가지가 씁니다. 첫 번째 호흡량이라고 하죠. 호흡량의 뜻은 뭐냐면 그 식물체가 자기가 몸에 광합성을 통해서 만든 포도당을 쓸 양이 필요하잖아. 그걸 호흡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호흡량 안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아. 왜? 호흡량은 순수하게 지 거야. 자기가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플러스 뭐였냐면 순 생산량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순 생산량 안에 가로 순 생산량 여기 안에 뭐가 있냐면 자, 첫 번째 낙엽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사량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식량이 있습니다. 먹히는 거 1차 소비자한테. 그 다음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생장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나온 이 생장량 보이지? 이 생장량. 얘들아. 이 생장량이 우리가 딱 봤을 때 숲이 좀 커질 거 아니야. 그 커지는 양을 생장량이라고 해요. 이해돼? 자, 주의할 점은 뭐냐면, 생장량은 호흡량 안에 있다. 다 틀려. 왜냐면 호흡량은 여기 안에 뭘 넣지 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절대 호흡량은 오로지 식물지가 쓰는 양이야. 여기는 오로지 식물지가 쓰는 양이라서 여기다 뭔가 집어넣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알겠죠? 그래서 요 공식이 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피식량 안에 누가 들어가요? 1차 소비자의 에너지 양이 그대로 들어가겠죠. 왜냐면 여기 안에 1차 소비자가 다 에너지에 포함되니까. 피식량 안에. 밑에 건 잘 안 나옵니다. 밑에 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피식량 안에 1차 소비자의 호흡량이 있다면 괜찮아. 맞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얘들아 생장량을 계산해라고 하면 어떻게 계산하면 돼? 총 생산량에서 호흡량 빼고 그 다음 뭘 빼? 낙엽, 고사, 피식량 빼면 생장량이 나오는 거야. 아니면 또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순 생산량에서 뭘 빼면 돼? 피식, 고사, 낙엽량을 빼면 됩니다. 됐지? 이런 식으로. 보고 풀어도 돼. 처음에는. 그래서 요거는 좀 알아주면 좋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분집의 생장량이 있는데, 선생님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거든. 여기다 이제 지우지 말고.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두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뭐냐면, 아까 선생님 클라이막스를 뭐라고 했어? 극상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두 가지야. 여기. 천이중이 있고 극상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천이중이라는 얘기는 한참 관목이 됐든 양수림이 됐든 어쨌든 숲이 계속 커지는 과정이잖아. 관목이라고 하자. 천이중은. 그럼 관목은 얘들아 키가 작았나 보잖아. 총 생산량이 많아 적어? 적지. 얘에 비해서. 극상은 지금 숲이 울창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총 생산량이 적은 편이야. 여기는 뭐야? 더 이상 커질 수가 없죠. 맥스 값입니다. 극상에 도달하잖아. 맥스 값이야. 총 생산량. 그러니까 순 생산량도 마찬가지. 생장량도 마찬가지. 그치?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기는 생장량이 어때요? 생장량이 굉장히 크죠. 자, 다시 극상에 도달했어 얘들아. 숲이 더 커질 수 있어 없어?
이제 끝났잖아. 더 이상 안 커지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생산량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더 이상 숲이 커지지 않거든요. 이미 다 컸기 때문에. 이 정도. 뭐 요거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죠. 요 두 가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가 3번에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순생산량도 괜찮고요. 이렇게. 됐죠? 뭐 이 정도. 또 나중에 이제 보충 설명은 다 문제를 통해서 한번 자기 학교 맞춰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다음 물질 순환이 있는데, 자, 우리는 물질 순환을 두 가지만 배울 거야. 탄소 순환과 질소 순환을 배울 거야. 탄소 순환은 그닥 중요하지 않아. 왜? 너무 쉬워서. 왜냐하면 우리는 봐봐, 공기 중에 있는 CO2를 뭐로 합성을 할 수 있어?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 여기다 뭐라고 써줄 거야? 맞지? 근데 우리는 이 포도당을 다시 지금 폐로 버리고 있잖아. 이걸 뭐라 해? 세포? 호흡이라고 하죠.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끝났어요. 우린 탄소순환이 끝난 거야. 그러니까 탄소순환은, 자, 공기 중에 있는 CO2가 포도당으로 합성되고, 포도당을 다시 세포를 통해서 CO2로 버리는 끝. 돌고 돌고 도는 거. 이게 순환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선생님이 했어야 되는데, 물질은 순환하죠. 물질은 순환합니다. 자, 지구상에 있는 물질이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거의 않아요. 자, 여기 나와 있어요. 이거 뭐 그림 다 필요 없어, 그냥. 다 쉬워. 자, 질소 순환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시험에 나올 거야. 거의 100%야. 그림으로만 설명해 볼까? 그림으로. 자, 선생님이 더 간략하게 해줄게. 자, 여기 정말 중요한 건 질소가 있습니다. 질소가 있어요. 자, 얘들아, 질소가 있어요. 여기다 한번 볼까? 여기다. 아, 질소. 자, 공기 중에 질소가 몇 %인지 알지? 78점 땡땡? 한 79%, 거의 80%. 자, 질소는 반응성이 커, 작어? 개 작어. 만약에 질소가 반응성이 크잖아. 담배 피다가 지구 뻥 터지지. 맞잖아. 반응성이 크면. 근데 그럴 일이 없어. 질소는 반응성이 너무 작아. 질소 자체가. 그래서 과자에 뭘 넣어? 그렇지. 과자가 반응하지 말라고. 유통기한을 길게 해주려고 산소를 넣으면 또 안 돼. 그래서 공기를 넣어주면 안 되죠. 왜냐면 산소가 들어가면 산화가 되거든. 그게 뭐냐면 상하는 거야. 유통기한이 짧아지는 거거든. 그래서 산소를 빼고 질소만 딱 넣어줘. 질소 충전을 딱 해주면 괜찮지. 자, 근데 이 질소를 우리가 동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생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이걸 암모늄 이온이라고 해요. 암모늄 이온. 자, 이게 첫 번째 식입니다. 이거를 질소를 뭐 한 거야? 고종이라고, 질소 고종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게 1번이야. 질소 고종. 자, 질소 고종은 누가 해주냐고? 질소 고종 세균이 해줘. 그럼 그 세균이 뭐죠? 야, 여기다 한번 써볼까?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뿌리, 혹, 박테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아조토박터라고 하는 세균이 이걸 해줍니다. 자, 뿌리에 혹처럼 붙어있는 콩가식물, 콩식물에 뿌리에 혹처럼 붙어있는 박테리아가 있어요. 왜냐면 그래야 콩에 얘를 넣어줘요. 암모늄으로 이렇게 바꿔주거든요. 근데 식물들이 이거를 다 암모늄으로 쓸 수가 없어. 이걸 또 바꿔줘요. 뭐로 바꿔줘? 이렇게. NO2-, NO3-. 얘 이름이 뭐니? 질산이온이죠? 이거 질산이온입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식입니다. 자, 이거를 두 번째. 이온의 변화를 우리가 질화 반응이라고 해요. 또는 질산화 반응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거 질화 반응은 또 누가 해줘? 질화세균이 해줍니다. 질화세균이 해줘요. 이게 두 번째 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NO3. 자, 혹시 이 이름이 뭔지 아니? 몰라도 되긴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산소가 하나 부족하죠? 산소가 부족하잖아. 산소가 하나 부족하네? 그래서 아질산 이온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 부족하네. 아질산.
알겠지? 그냥. 자, 이제 세 번째 식 한번 봐볼까? 자, 세 번째 식은 이 질산이온을 뭐로 바꿔요? 잘 봐. 질산이온을 다시 되돌리는 거. 이게 세 번째 식. 자, 거의 다 했다. 요거를 탈질소 반응이라고 합니다. 탈질소. 어떤 경우는 탈질산화라고 하는데 무슨 글자가 들어가면 되냐면 탈자만 들어가면 다 괜찮아. 알겠지? 그래서 반대로 해주면 됩니다. 그럼 탈질소 반응은 누가 해줄까요? 탈질소 세균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 지금 세균이 하고 있는 거지. 자, 얘들아, 마지막 식, 네 번째 식이야. 라스트. 실제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하죠? 야, 이런 이온들을 누가 바꿔? 자, 식물이 바꾸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네 번째 질소 동화작용이라고 하는 거면 동화. 합성을 해요. 동화작용. 그럼 동화작용에서 뭐로 바꿔주죠? 얘들아, 뭐로 바꿔줘? 바로 단백질이나 핵산으로 바꿔주죠. 그럼 누가 해주냐? 마지막 이 4번을 누가 해주냐면 바로 이게 세균이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생산자, 식물이 저걸 하는 겁니다. 끝! 이 내용만 알면 끝나요. 근데 마지막 하나만 더 추가해줄게.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1번, 2번, 3번, 4번은 다 누가 하는 거야? 생물이 하는 거야. 근데 비생물이 하나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거를 직접적으로 얘를 만들어주는 애가 있어요. 번개 치면 돼. 그럼 뭐라 그래? 공중 방전이라고 해요. 번개를 빵 치면 그러면 얘는 뭐죠? 이것도 질소 고정 반응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질소가 암모늄으로 되는, 그러니까 암모늄 이온으로 되는 게 바로 이 두 가지 세균으로 의해서 되지만 질소가 바로 질산 이온으로 되게 하는, 여기 나왔지? 이 그림 공중방전 보이지? 번개 빵 하고 치면 바로 질산이 되죠. 이해되지? 그래서 암모늄이 이거를 뭐라 한다고? 자, 식으로 한번, 이게 지금 질화 반응입니다. 이게 질화 반응.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 말한 질소 동화를 1번이라고 했고 탈질소를 3번이라고 했고 공중반전 이렇게. 그 다음에 미안해, 이거 4번이라고 했지. 질소 동화를. 질소 고정이 바로 1번이었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림보다는 선생님 쓴 이거 위주로 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 훨씬 문제 풀기가 편합니다. 이거는 무조건 별표야.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내가 보니까 모든 학교에서 다 이거 질소 여기 순환이 나오더라고. 무조건 별표 쳐서 체크하면 됩니다. 자, 거의 한번 마무리해보자. 생태계에 대해서는 에너지는 순환하지. 이거 중요하죠.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습니다, 얘들아. 잘 들어. 물질은 순환해요. 왜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아? 자, 우리 에너지 어디서 받아? 이거 지운다. 지운다. 왜냐면 그 다음 페이지 가야 되니까.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딱 가면 에너지를, 이것도 계산하는 문제가 또 따로 있어요. 근데 많이 어렵지는 않고. 그래서 자,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 구는 어디서 받은 거야? 태양의? 태양 에너지가 아니라 빛에너지 있지. 만약에 우리가 에너지가 순환하려면 태양의 빛에너지로 받았으면 다시 어떻게 해야 되니? 다시 태양한테 줘야 되는데 줘, 안 줘? 안 주지. 그래서 에너지는 일방적인 거야. 흐름이야, 흐름.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받았잖아? 그럼 이 받은 에너지를 어떻게 하냐면 열 에너지로 그냥 지구 밖으로 방출해 버립니다. 근데 물질은 순환해요. 아까처럼 탄소 순환, 질소 순환처럼. 지구상에 있는 질소나 탄소가 많아지거나 적어지지는 하지는 않고 그냥 일정하게 유지가 돼. 근데 에너지는 받고 버리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아주 간단해.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리 이렇게 복잡해. 이거 뭐 설명해봤자 이게 뭐냐면 이 박스 있잖아. 한마디로 A가 들어왔으면 어때? B, C, D잖아.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고? A는 뭐야? B 더하기 C 더하기 D. 끝! 이거야.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만 하면 돼. 근데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면 효율을 물어봐요. 효율 계산하는 거. 이거 이제 요거. 그러니까 들어오는 에너지 값은 나가는 에너지 값과 어떻다? 같다. 이것도 이제 문제를 풀면 이제 되긴 하는데 또 문제를 통해서
이거. 여기 나왔죠. 에너지 효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은 뭐냐면, 자, 여기 나왔어요. 전 단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총량분의 현 단계를 전 단계로 나눠주고 곱하기 100을 때려주면 돼요. 이건 에너지 효율이라고 합니다. 이게 뭔 소리죠? 뭔 소리죠? 그럼 만약에 해볼까? 자,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을 계산하라고 하면 전 단계가 뭔데? 생산자 에너지분의 뭐야? 1차 소비자 이렇게 해가지고 때려주면 된다고. 별거 아니지? 이렇게. 2차는 뭐라고? 1차분의 2차. 3차는 뭐라고? 2차분의 3차.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효율이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여기서. 자, 선생님이 여기까지 한번 써줄게. 이제 거의 마무리 끝났는데. 자, 효율은, 자, 여기 보면 이 다음 페이지로 한번 보자. 이걸 피라미드라고 해요. 생태 피라미드. 자, 위로 갈수록 다 어떻게 되니? 줄어들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거를 위로 올라갈수록 외우기 쉽게 얘기해 줄게. 개생에는, 얘는 어때?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 그치? 대부분 줄어들죠. 뭐가 줄어들어? 개체수. 호랑이 수가 많아? 아니잖아. 위로 올라갈수록 1차, 2차, 3차 위로 올라갈수록 개체수가 줄어들지. 그 다음에 생체량. 생체량은 뭐냐면 호랑이의 전체 호랑이의 그람수. 당연히 줄어들겠죠. 아니 얼룩말이 훨씬 많을 거 아니야. 자, 마지막 에너지량. 호랑이를 그람당 킬로칼로리로 바꿀 거 아니야 또. 그럼 당연히 질량이 적으면 그치.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그치. 피라미드 형태로. 자,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어때? 증가한 게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잘 봐. 뭐가 증가해? 에너지. 아까 말한 효율은 증가. 근데 꼭 증가하는 건 아니로 그치. 일반적으로 경향만 있어. 계산을 해봐야 돼. 꼭 계산을 해봐야 돼. 근데 대표적으로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알겠지? 계산 한번 해볼까? 자, 이거는, 자, 얘가 생산자야. 1차, 2차야. 1차의 효율은 몇 퍼센트? 10%. 1000분의 100. 그치? 2차는 몇 프로? 20%잖아. 그럼 위로 갈수록 증가하는 거 맞네? 이거 계산해볼까? 몇 프로? 15%잖아. 근데 갑자기 위로 갔더니 몇 프로가 됐어? 그렇지. 이런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계산을 해봐야 된다고. 효율 계산. 효율 계산 간단하지. 암산으로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자, 보니까 대부분의 학교는 방금 얘기한 거 효율하고 물질순환은 다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이제 계산한 게 조금 나올 수 있으니까 나중에 선생님이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확인 가능.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생태계가 우선 끝났습니다. 생태계가. 그래서 숙제는 자기 학교에서 나온 것만 풀면 되거든. 그래서 적당히 풀어서 오는 걸로 다음 주까지. 자, 우선 생태계는 여기까지.